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고 방식과 정신 구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독일 언어학자 비렐름 폰 훔볼트의 말입니다.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심리학자 리처드 밴들러와 언어학자 존 그린더가 가장 실력 있는 심리치료사 3명의 노하우를 관찰해서 정립한 방법입니다.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은 일종의 두뇌 사용 기술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정교하게 따라함으로써 자신의 두뇌를 그 사람과 유사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가르치죠. 예를 들어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에게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을 흉내내도록 연습시켜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식입니다. 이런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에서 두뇌를 조종하는 컨트롤러라고 보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는 우리의 생리작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금 떠올려 봅시다. 합격 통지서, 거액의 장학금,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룬 바로 그 사람처럼 걷고 말하고 숨 쉬어 봅시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몸이 가뿐해지지 않습니까? 잠깐의 상상만으로도 신체의 생리작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공부하는 내내 하기 싫다, 지겹다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억지로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억지로 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컨트롤러인 것입니다. 365 공비타민 말은 인생을 좌우하는 컨트롤러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데니얼 코일의 탤런트 코드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니얼 코일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천재처럼 보이는 사람들, 분야를 막론하고 축구든 테니스든 소설이든 예술이든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 천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제대로 된 훈련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 훈련을 심층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훈련이 아니라 심층 훈련을 할 때 실력이 급성장한다. 그렇게 실력이 급성장하는 구간에 오래 머물수록 결국 차원이 다른 기술을 갖게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시죠? 데니얼 코일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뇌의 미엘린을 발달시키는 훈련이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용어는 몰라도 좋습니다. 의미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우리 뇌 안에는 신경세포, 즉 뉴런이라고 하죠. 이 뉴런이 있어요.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뉴런에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면서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모든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팔, 다리에 근육이 우리가 있지만요. 이 근육 자체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뉴런에서 신호를 줘야 이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가느다란 실로 나무 관절 인형을 움직이는 인형사를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나무 토막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인형사가 조종을 해야 그 인형이 움직이면서 춤도 추고 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인형사가 끈을 움직이는 솜씨가 좋아야 그 인형사 밑에서 조종을 당하고 있는 나무 인형이 춤을 멋지게 잘 춥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신체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뇌에서 뉴런에서 전기 신호를 주면은 그것에 따라 우리 몸이 움직이지요. 요컨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모든 것은 뉴런의 전기 신호에 의한 겁니다. 당연히 뇌 안에는 뉴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십억이니 수백억 개니 하는데 하여간 셀 수 없이 많다는 얘기고요. 이 뉴런들이 그물망처럼 얽혀 있어요. 아까 뉴런이 전기 신호를 전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 뇌에는 구리선 같은 뉴런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술이 발달한다는 거는 조각을 잘하고 골프 스윙을 기막히게 하고 손가락을 아주 잘 놀려서 피아노를 잘 친다는 것은 인형을 조정하는 인형사처럼 근육들을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뉴런에서 신호를 잘 보낸다는 것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 뉴런을요, 그 겉에 미엘린이라는 물질이 감싸고 있어요. 마치 구리선의 표면을 피복으로 감싸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미엘린은 절연 물질이에요. 전선 표면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인 거죠. 구리선을 피복으로 코팅하면은 전기 신호가 밖으로 새지 않잖아요. 딱 그렇습니다. 미엘린이 뉴런을 감싸고 있으면은 뉴런을 따라 흐르는 전기 신호가 밖으로 새지 않아서 신호가 강하게 흐릅니다. 따라서 뉴런을 타고 뇌 안에서 전기 신호가 강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흐르는데 그 결과 우리의 기술이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암산이 빨라지고 피아노를 빨리 연주하고 축구공을 잘 차는 거죠. 실력이 좋다는 거는 그 움직임을 관장하는 뉴런의 겉을 미엘린이 감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미엘린이 생길까요? 간단해요. 정확하게 같은 뉴런에 전기 신호가 반복해서 흐르면 생깁니다. 예컨대 구구단을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구구단을 반복해서 외울수록 구구단에 해당하는 뉴런의 겉을 미엘린이 한층 한층 감싸 나갑니다. 그리고 구구단을 계속 반복할수록 그 미엘린이 점점 두꺼워지죠. 반복할수록 더 미엘린이 두꺼워지고 결과적으로 해당 뉴런에서 전기 신호를 빨리 보내 점점 판단이 빨라지고 움직임이 빨라지고 더 나아지는 겁니다. 데니얼 코일이 말하는 심층 훈련이란 그렇게 미엘린을 생성시킬 수 있는 훈련을 말해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확한 훈련이어야 합니다. 골프 스윙을 연습한다고 해서 공을 몇 박스 옆에 쌓아두고 무작정 골프채를 휘두른다고 그 사람의 자세가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코치가 옆에서 보면서 자세를 보면서 틀린 것을 하나하나 교정해 가며 정확한 자세로 치게 해야 자세가 좋아지죠. 정확하게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게 첫째고요. 둘째,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을 할 때 미엘린이 두꺼워져요. 골프 스윙을 정확하게 성공했다고 해서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와, 이번 스윙은 타이거 우즈랑 똑같았어요 라고 감탄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치면 금방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해야 하고 반복해야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할 때 미엘린이 생성되는데 이렇게 미엘린이 생성되는 훈련이 심층 훈련인 것이 됩니다. 오늘은요, 심층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층 훈련을 하면 도대체 어떤 느낌이 드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심층 훈련의 3가지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 들으시면서 각자가 하시고 계시는 취미들도 있죠. 바이올린 연주건, 꽃꽂이건, 수영이건 간에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은 어떻게 해야 실력이 느는지, 그리고 왜 나는 오래 했는데도 실력이 늘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훈련이 그냥 훈련인지 심층 훈련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심층 연습을 하면 실제로 어떤 느낌이 들까?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심층 연습은 어둡고 낯선 방을 탐험하는 기분과 비슷하다. 천천히 걷다가 가구에 부딪히고, 부딪히면 걸음을 멈추고 잠깐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살살 걸음을 내딛는다. 천천히, 조금은 힘들게, 실수에 신경을 집중하면서. 그리고 새로 시작할 때마다 조금씩 더 멀리 걸음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방안을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머릿속에 지도를 조금씩 그려 나가는 거다. 심층 연습을 하는 학생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연습한다. 첫째, 학생들은 과제를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 즉 거대한 회로로 인식한다. 그리고 둘째, 이 덩어리를 가능한 작은 덩어리들로 잘게 나눈다. 셋째, 행동의 속도를 늦췄다가 다시 바짝 속력을 내는 식으로 시간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체계를 파악한다. 즉, 재능의 용광로에서는 훌륭한 영화감독이 장면을 다루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심층 연습을 하는 거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넓은 풍경을 보여주었다가 다음 장면에서는 나뭇잎 위를 기어가는 벌레 한 마리를 들여다보려고 카메라를 쫙 당겨서 줌인 하는 식으로 보여주는 거다. 연습을 실제로 그렇게 한다. 이제 세 단계를 각각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자. 첫 번째 단계, 전체를 흡수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노래든 동작이든 원하는 스킬을 하나의 전체로 그린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노래를 주의 깊게 듣든지 동작을 뚫어지게 관찰하든지 한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스킬을 성공적으로 습득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때까지 스킬의 전체적인 그림을 흡수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은 이렇게 말했다. 탁월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과 똑같은 그림 속에 자기를 집어넣고 그 사람이 했던 대로 똑같이 시도하면 실력 향상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인 루인스턴의 신발 공장에서 일했던 레이 라몬테인이라는 청년의 예를 들어보자. 신발 공장에서 일하던 그는 22살 때 갑자기 싱어송라이터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음악적인 경험이 거의 없었고 가진 돈도 없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학습법을 택했다. 그는 레이 찰스, 알 그린, 스티브 스틸스 등의 중고 음반을 수십 장 사들였다. 그리고 꼬박 2년 동안 퇴근 후에는 집안에 틀어박혔다. 매일 음반을 들으면서 몇 시간이고 연습했다. 친구들은 그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줄만 알았고 이웃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 그랬다. 라몬테인은 이렇게 말했다. 노래를 할수록 계속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대로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결국 노래하는 법을 깨우쳤죠. 라몬테인은 연습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나온 데뷔 앨범에서 50만 장을 팔아치웠다. 음악 잡지 롤링스톤은 그의 성공 원인을 찬송가처럼 울리는 소울풍 목소리라고 이야기했고 그의 목소리를 오티스 레딩이나 알 그린과 혼동하는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 그리고 라몬테인의 목소리는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진정한 재능은 아마도 그가 그런 목소리를 얻고자 사용한 연습 전략이었을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자. 대가의 모습을 잘 관찰하며 전체적인 모습을 그대로 머릿속에 넣는 단계를 마쳤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 덩어리 분해하기로 넘어갈 차례다. 그동안 방문했던 재능의 용광로 중에서 이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것은 뉴욕에 위치한 메도 마운트 음악학교였다. 이 학교를 설립한 사람은 유명한 바이올린 선생인 이반 갈라미안이었다. 그는 뉴욕주 당국이 이 지역에 감옥을 지은 것과 같은 이유로 여기를 학교로 선택했다. 외딴 곳이었고 값이 쌀 뿐만 아니라 미칠 듯이 조용했다. 처음에 학교는
전기나 수도는 물론이고 텔레비전이나 전화선도 없었다. 낡은 집 한 채와 통나무 오두막 몇 개가 전부였다. 그 뒤로도 변한 것은 많지 않다. 사랑스럽긴 하지만 극히 소박한 곳이다. 학생들은 검소한 공동 숙소에서 잠을 자고 통나무 오두막을 개인 연습실로 썼다. 그러나 매도 마운트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주는 것은 이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다. 요요마, 핀커스 주커만, 조슈아 벨, 이작 펄만 등이 이 학교 졸업생이다. 그리고 좀 더 핵심을 파고들면 학교의 모토나 다름없는 단순한 공식을 만나게 된다. 그것은 바로 학생 대부분이 7주 정도 만에 남들 하는 1년치 공부를 끝낸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할까?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음악을 공부한다. 새로운 곡을 공부해야 될 때가 오면 학생들은 악보를 소절별로 자른 다음에 봉투에 악보 조각들을 섞어 넣고 무작위로 꺼낸다. 그리고 리듬을 조절하면서 이 조각을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한다. 어려운 악절이 나오면 1.5배로 늘려서 연주한다. 그러니까 음악처럼 들리지 않고 말발굽 소리처럼 따다다다 하는 식으로 느릿느릿 이어진다. 목표는 언제나 똑같다. 스킬을 각각의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그 구성 요소 개체 하나하나를 따로 기억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더 큰 덩어리로 뭉쳐서 결국 곡 하나를 완전히 습득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속도 늦추기다. 매도 마운트에서는 들쭉날쭉한 음들을 느릴 대로 늘려서 마치 뭉그러진 고래 울음소리처럼 뿌 하고 들릴 정도로 연주한다. 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연습실 앞을 지날 때 그 연습실 안에서 지금 무슨 곡을 연주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연습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 학교의 선생인 오웬 카멘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악보 한쪽을 가지고 3시간을 소비한다. 다른 일반적인 학교의 학생들보다 3배에서 5배는 더 느리게 배우는 셈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마치고 나면 그 페이지를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된다. 어째서 속도를 늦추는 것이 그토록 효과적일까? 답은 이렇다. 속도를 늦추면 더 철저히 실수에 집중하게 되므로 매번 미엘린에서 신호가 발사될 때마다 더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얻을 수 있다. 실력이 향상되고 싶다면, 그러니까 미엘린을 두껍게 만들고 싶다면 정확성이 생명이다. 풋볼 코치인 톰 마르티네즈는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천천히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그 덩어리를 잘게 분해한 다음에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익히도록, 실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도록 아주 느리게 연습하는 것. 이것이 심층 연습의 표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도 마운트에서 만난 크로포드라는 14살짜리 첼리스트의 이야기를 해보자. 이 아이는 심층 연습을 하면 실제로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줬다. 어느 날 크로포드는 다 부서진 탁구대가 놓인 낡은 차고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탁구는 매도 마운트의 몇 안 되는 오락거리 중 하나였다. 크로포드는 매도 마운트에서 경험한 가속도에 대해서 뭔가 딸깍 제대로 맞물리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작년에는 7주 정도 지나니까 뭔지 모르게 딸깍 맞물리는 느낌이 들면서 연습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벌써부터 그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생각하는 과정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맞물리는 느낌이 들 때는 하나하나가 정확히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연주되죠. 마치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이 벽돌은 여기에 쌓고 저 벽돌은 저기에 쌓아서 토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벽을 세우고 쭉 이어서 연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붕, 그 다음에는 페인트를 칠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겁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데니얼 코일의 탤런트 코드 심층 연습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유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